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제 저기 남쪽 창원에 계신 어느 여자 선생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뭐 생식하시면서 맨발 걷기 운동을 해서 많이 좋아진 것 같다. 근데 사실은 서양 사람들과 동양 사람들의 이 치유의 그 의식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이 양코베기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뭐야 그 증상 10가지 중에 하나만 좋아져도 좋아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동양 사람들은 10가지 중에 9가지 이상 좋아져야 좋아졌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 이해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자기가 느낄 때 난 뭔 좋아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80% 이상이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좋아진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좋아졌다는 것은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고는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의 구조상. 이해했죠? 그래서 창원에 계신 분 여자 선생님 좋아지셨다고 해서 오늘 제가 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입니다. 또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생식 제가 배 앞에서 보내드린 거 열심히 드시고 또 스트레스 좀 줄이시고 열심히 걷는 운동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좋아진 걸 느꼈다. 그건 굉장히 좋아진 겁니다. 아시겠어요? 좀 더 열심히 하셔서 올 겨울에 그냥 왕창 그 나쁜 거 다 털어버리시고 내년도부터 아주 쌈박한 마음으로 2024년 새해를 맞이하실 것이라 제가 확신합니다. 자, 오늘은 뭐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자꾸만 넘어질 때 자꾸만 넘어진다 하는 그 넘어질 때 어떤 증상이 원인으로 인해서 이런 넘어지는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의심할 수 있는 질환들, 대체적으로 발 삐끗하고 난 원래 잘 넘어진다, 잘 넘어지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몸은 우선 첫 번째, 이 머리에 물이 차는 정상압 수두증. 이건 뭐냐면 우리 머릿속에는 뇌척수액이 차 있습니다. 근데 이건 매일 500cc 정도 만들어지고 또 한 350cc는 배출이 됩니다. 순환하면서 배출이 되고 그 다음에 한 150cc 정도가 남게 됩니다. 그런데 요 150cc보다 더 많이 남는 거야. 남는 양이. 요 남는 양이 너무 과다해서 뇌 조직을 압박하는 증상. 그게 정상압 수두증이에요. 그러면 왜 양이 많아지냐 이 말이야. 그것은 나쁜 단백질이 쌓이는 등 뭐 원인이 여러 가지 있죠. 우선 나쁜 단백질이 쌓여서 이 순환로가 막히는 거예요. 막히면 뇌척수액이 배출되지 못하고 350cc가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남는 양이 150cc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럼 그게 물주머니, 머릿속에 물주머니 뇌실에 자꾸만 차여서 부피가 커지는 거야. 이것이 이 전두엽, 이 이마박 그 안에 있는 전두엽에 압박을 주는 거죠. 누르게 돼요. 그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보행장애가 나타나. 넘어지기도 하고 잘 걷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비뇨기 증상. 이건 급박요예요. 그래서 걸을 때 잘 내딛지 못하고 앞으로 넘어지고 소변을 참지 못하는 급박요 증상이 나타나고, 물론 뇌에 관련이니까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무기력증 증상도 나타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 문제가 되는데 좋아졌다 나빠졌다, 호전됐다 뭐 악화됐다,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그냥 여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원래 잘 넘어진다 이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꼭 검사를 하고 원인을 제거하는 그런 삶의 지혜를 갖도록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중풍의 뇌졸중. 걸을 때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넘어지는 거. 우리가 여기서 편고마비, 편측마비라고 그래. 이거는
다 알아. 그런데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입이 돌아가고 뭐가 이렇게 복시 현상, 이건 좋다 이 말이야. 그런데 한쪽 다리가 아니라 양쪽 다리가 마비되는 거야. 그리고 이 팔다리가 아니라 팔에만 마비가 와. 이건 원인이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이해갔죠? 그래서 이렇게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이런 증상인 것은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고 약 10년 정도 걸린다. 여기 뇌졸중 학회에서도 수년에 걸쳐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는 증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혈압, 동맥경화, 그리고 고지혈증 과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성보다는 식물성, 4발 가진 것보다는 2발 가진, 2발 가진 것보다는 다리 없는 거, 이런 음식에 단백질을 섭취하는 그런 지혜를 갖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발목 불안정증이래요. 이게 서양의학적으로 뭔 말이 복잡, 발목이 시큰거리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서양의학적으로 손상된 발목 인대를 내버려둬서 발목 염좌가 반복되는 질환이다. 인대가 늘어나거나 찢어진 거, 이걸 갖다가 염좌라고 그래. 우리 보통 사람은 시큰거린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서양의학적으로 발목 불안정증, 여기에 손상된 발목 인대를 내버려둬서 발목 염좌가 반복되는 증상, 이건 늘어나거나 찢어졌다는 것은 뭐 그런 상태라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증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접질리거나 넘어진다 이 말이야. 동양의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발목이 바깥으로 삐끗한 거, 요거는 방광 기능이 약할 때 바깥으로 자꾸 접질립니다. 그 다음에 안쪽으로 접질리는 경우가 있어요. 안쪽으로 접질리는 것은 신장 기능이 약할 때, 이 위험도 뭐 나쁜 정도를 이야기하면 바깥으로 넘어지는 것이 아주 약한 거고, 안쪽으로, 발이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퉁그러서 넘어지는 것은 신장 기능이 약한 거기 때문에 이건 심각한 상태입니다. 접질리는 정도가 다르죠. 잘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근감소증, 근육이 없어서 자꾸만 넘어지는 거예요. 40세 후에 매년 1%씩 근육이 감소됩니다. 그렇게 되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해서 우리 몸에 체내 열을 주는데 열을 주지 못해. 그래서 열 부족, 정상 체온이 안 됩니다. 그러면 면역력도 떨어져요. 여러 가지 증상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근감소증의 위험입니다. 아시겠어요? 또 이러한 그 근감소증은 치매, 심혈관 질환, 대사성 질환을 유발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질환, 대사성 질환 안 걸리는 게 어디 있어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근감소증 너무 우리가 쉽게 생각합니다. 마르는 거. 이것은 건강을 악화시키는, 악화되어가는 도미노식 현실의 첫 번째 블록이다. 첫 발을 내딛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거나 근육이 자꾸만 빠지거나 하면 반드시 점검을 하라는 겁니다. 왜? 건강 악화의 첫 블록이고 첫 발걸음, 첫 계단을 띄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근감소증을 꼭 확인해라. 살 빠진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암 환자인 경우에 살이 빠지잖아요. 6개월 내 자기 체중의 10%가 자동적으로 축축축 빠져나간다. 그러면 암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무서운 거는 근감소증 치료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근력 운동과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그 다음에 국민보건체조를 꾸준히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건 뭐 실내에서 어디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시간 나는 대로 맨발 걷기, 까치발 걷기 왔다심. 아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 이게 사시 또는 반사시, 그 다음에 약시, 이런 경우에 높낮이를 몰라서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찌푸리고 보는 거,
요거는 시력이 아직 완성이 다 안 된 거죠. 애들이. 원래 시력은 8살에 다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시력이 다 완성된, 제일 늦게 완성이 되니까 그때 이제 학교를 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시력이 다 완성 안 되기 때문에 학교를 못 가요. 그래서 그때까지 이렇게 눈을 찌푸리고 볼 때는 뭔가 시력이 안 좋으니까 시력 관리를 꼭 안과에서 검진을 받도록 하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머리에 물 차는 이런 정상압 수두증은 콩팥이 관여해요. 그 다음에 뇌졸중, 요거는 콩팥, 간, 심장 3개가 연관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발목 불안정증, 이건 신장 방광이 연관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근감소증, 이건 간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전부 다 신장과 간이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정리하면 자주 넘어지는 원인을 찾고 관심을 갖고 원인을 제거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혈당인 경우도 갑자기 팍팍 넘어집니다. 당뇨병 환자 그냥 어지러우면서 그냥 팍 넘어져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또 이러다 말겠지. 큰 화를 부릅니다. 나중에 후회합니다. 아시겠어요? 반드시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원인을 찾고 제거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평상시에 고른 영양을 보충해서, 즉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통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넘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첫 번째 비법이다. 그것은 뭐야? 가공식품 줄이고 생식, 생채식, 자연식을 하라 이 말이야. 그래서 생식이 좋은 이유가 수천 번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맨발 걷기 운동에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라. 심장 기능을 튼튼하게 하라. 세 번째는 스트레스를 버려라. 아시겠어요? 그 창원에 계신 선생님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생식하시면서 그 다음에 스트레스 많이 쌓여서 여러 가지 불편했던 것들 이제 내려놓고 이렇게 용서하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가벼워지고 이렇게 좀 활력을 되찾았다고 어제 전화를 하셔서 굉장히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또 한 사람의 이런 건강을 되찾은 그 좋은 전화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맨발 걷기, 산에 맨발 걷기 운동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진 걸 느끼시는 거야. 그냥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라고 하니까 그건 80% 이상 좋아졌다는 뜻을 의미해요. 실제 혈액 검사하거나 건강 검진하면 좋아진 결과가 과학적으로 딱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즐겁게 생활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장, 간 기능을 보강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그것은 인조 단맛을 줄이는 겁니다. 인조 단맛을 먹으면 동양의학적으로 목국토, 간과 이 위장과의 관계가 깨지고 또 토국수, 그래서 위장과 콩팥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래서 이 인조 단맛, 스테비오사이드, 아스파탐, 설탕, 액상보당 이런 걸 먹는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게 가공식품과 초가공식품, 청량음료, 이런 것들 이런 걸 먹는 습관을 가져버리면 간과 이 신장이 동시 기능이 망가집니다. 그러면 이유 없이 이 4가지 증상 중에 어느 것 하나는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넘어져요.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이런 넘어지는 환자들이 증가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동양의학적으로 보면 중심 안정의 법칙, 중심 안정을 관여하는 것은 이 새끼손가락입니다. 그래서 새끼손가락이 손상당하면 중심이 잘 안 잡힙니다. 그 다음에 중심 이동의 법칙, 앞으로 나가고 뒤로 나가고 옆으로 가는 중심 이동은 간이 관여합니다. 이건 엄지발가락에서 관여해. 참 희한하죠. 이 손은 새끼손가락에서 하고 발은 엄지발가락에서 해요. 이게 음양의 조합이다. 그래서 이 새끼손가락은 양이고 엄지발가락은 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음양의 조합입니다. 서양의학적으로 설명을 못해요. 이거는 동양의학적으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장과 간 기능이 좋아지도록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가지면 이런 네 가지 증상과 넘어지는 이러한 증상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넘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 원인이 뭔지, 그리고 오장육부상으로 어떻게 예방하는지에 관한 이야기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식습관을 또 생활 습관을 바로 가져서 이런 넘어지는 증상 없이 건강하게 가을 단풍 구경하시라고 오늘 이 얘기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